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복대리 유전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오셨죠?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 유전의 핵심 두 가지, 우열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대립 유전자가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40페이지 2016년 9월 11번 문제 같이 봐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대요.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자, 여러분 다인자 유전에서 공부했겠지만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표현형과 확률을 구할 때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왜죠?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 단일인자 유전이네요. 그리고 대립 유전자 D와 D별이 있다. 근데 우열관계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열관계 구해야겠죠? 니은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단일인자 유전이네요. 그 다음에 네, 대립 유전자가 3개 있습니다. 복대립 유전이네요. 우열관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E, F 우열관계 정해지고 G, F 우열관계 정해지겠죠. 그죠? 이 색깔도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파란색으로 변경. 네, 그러면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E와 G 우열관계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네, 이 여자 남자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의 개수가 최대 12가지래요. 자, 기억과 니은은 독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표현형이 나타날 표현형의 개수, 기억, 니은의 표현형의 개수는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곱해줘서 12가지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거나 4 곱하기 3이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3 곱하기 4, 4 곱하기 3, 이 의미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앞에 있는 3은 기억의 표현형의 개수, 뒤에 있는 거는 니은의 표현형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억의 표현형의 개수, 니은의 표현형의 개수. 케이스 분리하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두 번째 케이스 가능할까요? 기억이 표현형의 개수가 4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D와 D별이 아무리 유전자형이 죄송해요. 기억은 3가지가 맥시멈일 거예요. 언제? D와 D별이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 3가지가 나오겠죠. 그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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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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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형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만 가능하겠죠. 자, 기억이 표현형 3개가 나와야 되니까 D와 D별은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니은은 표현형이 4개가 나와야 돼요. 4개. 근데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요? 개념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대립 유전자가 3개인데 표현형이 4개가 나온다? 그 말은 어떤 거죠? 하나는 뚜렷하고 하나는 뚜렷하지 않고, 그죠? 근데 지금 F에 비해서 G와 E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E와 G가 뚜렷하지 않겠네, 이 둘이 뚜렷하지 않겠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와 G가 뚜렷하지 않겠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부모가 E, F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고 F, G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에게서 유전자형이 EF 유전자형을 나타낼 수 있고 EG 유전자형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으니까. 또 FF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FG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우열관계로 한번 네 가지가 나온지 확인해 볼게요. 이 F는 E가 나오겠죠. 이 G는 이 G가 나올 거예요. FF는 F가 나올 거고 FG는 G 표현형이 나타날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표현형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유전자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뭐 딱히 모순이 되는 게 없네요. 네 가지 나왔고 네 가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열관계 구했고 했으니까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봐볼게요. 니은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아니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니까 단일인자 유전이겠죠. 니은 기억이 유전자형이 DD인 사람과 D별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죠. 왜냐하면 D와 D별은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으니까. 자, 4번 이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열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네. 그러고 D급본 봐봅시다.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기억과 니은은 알다시피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기억 표현형이 같을 확률. 자, 기억 표현형은 부모는 D와 D별이죠. 교배를 했을 때 D별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죠? 니은 같은 경우에 선생님 왜 2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봐봅시다. 부모는 D와 D별을 가지고 있어요. D와 D별이 교배를 했을 때 자, 아이에게서는 D 나타날 수 있고 D와 D별 나타날 수 있고 D별과 D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DD가 나타날 경우의 수는 한 가지, D별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두 가지, D별 나타날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유전자에 나타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4가지 중에 2가지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니은번 넘어갈게요. 니은이 이제 표현형이 부모는 이지잖아요. 이지 표현형 나타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부모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니까 자손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표현형 이, 이때 이지, 이때는 지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겠네요. 자, 그럼 경우의 수 살펴볼게요. 이 나올 경우의 수 2, 이지 나올 경우의 수 2, 1 하기 때문에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분의 1이 맞다라는 거. 정답은 5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7년 9월 15분 문제는 가계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공부해도. 2017년 수능 14번 풀어볼게요. 가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3가지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 연관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3개의 유전자는 지금 보면 가를 보면 다인자 유전이고 연관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연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가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가 존재한대요. 자, 서로 다른.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할 때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넘어갈게요. 나는 대립 유전자 EFG가 있다. 자, EFG
우열관계 구해야 됩니다. 왜요? 복대립 유전에서 핵심은 대립 유전자 간의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요. 알겠죠? 근데 표현형의 개수가 4가지래요. 그러면 하나는 뚜렷하고 하나는 뚜렷하지 않겠구나. 예를 들어서 E, F, G가 다 뚜렷하면 표현형이 3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4가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보고 하나는 뚜렷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뚜렷하지 않고 하나는 뚜렷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조건을 보니까 E와 G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와 G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E와 F가 우열이 뚜렷하지 않겠네요. 다음 마지막 조건, 유전자형이 각각 이럴 때 부모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표현형의 개수가 9가지래요. 기억과 니은 표현형의 개수가 9가지다. 독립이니까 각각 곱해서 9가지가 된 거겠죠. 그죠? 그러면 기억의 표현형의 개수가 3가지여야 될 거고 니은의 표현형의 개수가 3가지여야 33 곱해서 9가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부모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야지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올까요? 표현형이 3가지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봤겠지만 부모님의 연관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야 표현형의 개수가 3가지가 나올 거예요. 표현형의 개수 구해볼게요. 다인자인데 연관이면 표현형의 개수는 퍼네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21, 21 각각 몇 가지씩이죠? 네, 2가지, 2가지 경우의 수 2가지, 2가지 그러면 자식에게서 4, 3, 3, 2 대문자의 개수를 가질 수 있겠네요. 3이 있죠? 아니 3이란다. 3가지가 있죠? 네. 그러면 오케이. 기억의 표현형의 개수 됐고 그 다음에 3 니은이 3가지가 나와야 된대요. 니은 우리가 복대립 유전의 우열관계를 파악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지 이 조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부모가 EF래요. EF 유전자형이 그러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나타날 유전자형은 3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에요? 자, 이렇게 자식에게서 자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자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자식으로 가거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일 때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EF가 유전자형이 다르죠. 네, 3가지 나오네요. 3가지. 오케이, 확인. 그럼 조건은 다 확인한 것 같으니까 문제 풀러 가볼게요. 부모와 같을 확률 어떤 게요? 표현형이 부모와 같은 확률이래요. 자, 확률을 구한다면 각각 구해져서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 먼저 봐봅시다. 가는 부모가 대문자 3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식에게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EF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해서 각각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다인자인데 연관이다.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퍼네트 사각형을 구해서 구하죠. 간단하게 바로 구해보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약간 이해가 좀 안 되신다 하면 다인자 유전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 EF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죠? 자, 부모님이 이렇게 교배했을 때 이 유전자형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1, 2, 1이니까 4가지 중 2가지가 EF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다. 이거 2개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4분의 1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로는 41페이지 2018년 6월 12번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
아마 쉽게 푸셨을 거예요. 일단 뭐 기존에 좀 문제를 풀어본 경험 혹은 복대립을 배워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나온다면 열성이다. 뭐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금방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논리적으로 푸는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의 깃털색 유전을 나타낸 거다. 깃털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자, 단일인자 유전이죠. 그 다음에 유전자가 3개가 나오니까 복대립입니다. 자, 단일인자의 복대립이 나온다면 우열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열 관계 파악. 그리고 B는 C,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네, 우열 관계가 나타나 있네요. 우리가 우열 관계를 이미 구했으니까 그 B, C, D 대립 유전자가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표현형 갈색, 붉은색, 회색의 우열 관계를 따진다면 갈색이 뭐 B인지 C인지 D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우열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갈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갈색, 붉은색, 회색이 태어났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갈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갈색과 붉은색, 회색이 태어났대요. 자, 여기서 봐봅시다. 여기 갈색 표현형을 나타내는 사람은 갈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유전자 하나 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붉은색 표현형을 나타내는 사람은 붉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고, 자손도 마찬가지겠죠. 네. 갈색깔 표현형은 갈색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회색깔 표현형을 나타내면 회색깔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고. 자, 근데 여기서 회색깔 유전자 있잖아요. 이거는 부모에게서 받았을 거예요. 아빠한테서 받았을 수도 있고 엄마한테서 받았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가설을 세워봅시다. 가설. 논리적으로 가면 됩니다. 케이스 분류에서 쭉쭉 가설로 가면 복대립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갈색 표현형을 나타낼 때 만약에 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볼게요. 선생님 왜 해요? 여기 있는 회색 유전자가 갈색 표현형 부모에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갈색은 일단 회색보다 우성이라는 게 나와요. 왜요? 자, 갈색과 회색이 만나서 갈색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붉은색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마 북이 첫 번째로, 여기도 가설 한번 해봅시다. 붉은색 유전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딱 2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갈색과 붉은색 유전자가 만난 거, 회색과 붉은색 유전자가 만난 거. 이게 자손의 표현형 혹은 유전자형, 이거 2개밖에 안 나타나겠죠? 다시 말해서 표현형 3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붉은색과 갈색이라고 해볼게요. 유전자형이 붉은색과 갈색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서 붉은색과 갈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식에게 어떤 유전자형이 나타나는지 봐볼게요. 갈색과 붉은색이 나타나고, 갈색과 갈색이 나타나고, 회색과 붉은색이 나타나고, 회색과 갈색이 나타나겠죠. 자, 봐봅시다. 갈색과 갈색 유전자를 나타내면 갈색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회색과 갈색이 만나면 갈색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회색과 붉은색, 갈색과 붉은색. 자, 봐볼게요. 지금 여기서 붉은색과 갈색이 만나서 어떤 게 됐죠? 네, 표현형 붉은색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붉은색은 갈색보다 우성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우열 관계를 따지면, 자, 갈색과 붉은색이 만나면 붉은색이 되고 회색과 붉은색이 만나면 붉은색이 됩니다. 자, 혹시 여기에 회색 표현형이 나타나네요. 자손액에서 회색 표현형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네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붉은색 갈색 유전자형이 올 수 없다라고 판단 내리면 됩니다. 세 번째, 붉은색 회색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서 붉은색 표현형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주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끄덕이면서 좀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갈색과 자손액에서 갈색과 붉은색 나올 수 있죠. 지금 뭐 하냐는 거냐고요? 부모가 갈색, 회색, 붉은색, 회색 유전자형을 가질 때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써보고 있습니다. 갈색과 회색, 그 다음에 회색과 붉은색, 회색과 회색. 자, 일단 여기 회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붉은색이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붉은색이 회색보다 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회색과 붉은색은 붉은색이 되겠죠. 회색과 회색은 회색이 되고 갈색과 회색은 갈색이 되고,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아마 갈색 아니면 붉은색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이 나머지 세 개에서 갈색과 붉은색, 회색 세 가지 표현형이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아주 굉장히 답답하고 느리고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푸는 방법이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이제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스킬도 있겠지만 그 스킬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잘 파악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이게 복대립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풀었고요. 첫 번째 조건을 풀면서 표현형의 우열 관계를 일단 찾았고, 두 번째 봐봅시다. 붉은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갈색과 붉은색이 나타났다. 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붉은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갈색과 붉은색이 나타났대요. 자, 이것도 봐볼게요. 일단 붉은색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면 붉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갈색은 갈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고, 붉은색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봐볼게요. 이 갈색은 부모에게서 왔겠죠. 엄마한테서 왔을 수도 있고 아빠한테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아빠한테서 왔다 해도, 여기서 왔다 해도 붉은색과 갈색이 만나서, 자, 붉은색 표현형이 나타났네요. 아, 그러면 우열 관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붉은색이 갈색에 비해서 더 우성이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붉은색이 갈색에 비해서 더 우성이다. 그 다음 회색이 더 열성이었죠. 그러면 표현형 구했네요. 그러면 매칭 시켜줍시다. B, C, D 이렇게 우열이었죠. B가 붉은색이고 C가 갈색이고 D가 회색이다 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깃털색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네, 틀렸고요. 깃털색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의 복대립 유전입니다. 유전자형 BC, BC는 붉은색이냐? 자, 보면 B는 붉은색이라 되어 있죠? 붉은색 맞습니다. 기억의 깃털색 유전자형은 BD냐? 자, 봐볼게요. 기억은 뭐죠? 네, 붉은색 수컷이죠.
자,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거 이게 유전자형이 BD냐고 묻고 있습니다. BD. 자, B는 붉은색이죠. 붉은색 유전자. D는 무슨 유전자죠? D는 회색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붉은색, 회색 유전자를 갖는다고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D가 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뭐 흔히 알려진 스킬대로 저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스킬대로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풀 때는 약간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면서 했던 겁니다. 만약에 갈회이었을 때, 불북일 때, 불 가릴 때, 불회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었죠.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수능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점수를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2018년 6월 16번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복대리 위전 파트에 넣은 이유가 ABO 혈액형이 복대리 위전이어서 그래요. 이 문제는 ABO 혈액형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표는 200명의 집단에 대해서 나타냈고, 자, 응집원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은 응집원 A 아니면 B겠죠. 응집수 D 아니면 리을, 알파 아니면 베타일 겁니다. 그 다음에 RH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을 모두 조사했다. 이 집단에는 A, B, O, A, B 다 있고 조건 나오죠. A 학생 수가 O 학생 수보다 많다. 그리고 RH-가 A, A, B 각각 한 명씩 있다.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조건을 봤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아마 막혔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왜 막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죠. 일단 막힐 수 있는 이유가 기억과 니은, 디귿, 리을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해석을 못해요. 왜? 기억이 뭔지 모르니까, 디귿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조건을 해석해요?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이럴 때 항상 제가 말하지만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기억은 A 아니면 B잖아요. 니은은 알파 아니면 베타예요. 총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한 가지씩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이제 최대한 실전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는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괜찮다면 저처럼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가설을 세워봅시다. 자, 기억은 A와 B 둘 중에 하나죠. 디귿은 알파와 베타 중 하나일 겁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기억을 A라고 해보고 디귿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A를 가진 학생 74명 있고 알파를 가진 학생 110명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이죠. 니은은 B겠죠. 리을은 베타겠죠. B와 베타를 가진 학생이 70명 있다. 자, B와 베타를 가진 학생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은 모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가설을 다시 세우면 돼요. 어떤 가설이냐? 알파 베타를 디귿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는 B와 알파를 가진 학생이 7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응집원 A를 가진 학생은 A형과 AB형이 있어요. 이 사람이 74명이래요. 응집원 베타를 가진 학생은 B와 O형이겠죠. 죄송합니다. A형과 O형이겠죠. 이게 110명이래요. 그리고 응집원 B와 알파를 가진 학생은 B형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 B, O, AB 모든 학생은 200명이래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메뉴에 나와 있죠. 자, 이 네 가지 식을 가지고 미지수 4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B는 70명이 나오죠. 그리고 A는 얼마가 나오죠? 네, 아마 54가 나올 겁니다. O형은 56이 나올 거고 AB형은 20명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조건을 해석했는데 혹시 모순이 있나요? 네, 모순이 있죠. 여기 A형이 O형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모순이 있네요. 그러면 또 가설을 다시 세워야 돼요. 자, 봐봅시다. 그러면 가설 다시 세웁시다. 여기가 A가 아니라 B고 알파라고 해볼게요. B고 알파 A와 베타.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오로지 바뀌는 거는 여기 A형이 B형으로 바뀌고 A형이 B형으로 바뀌고 B형이 A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금 구해놓은 거에서 A형과 B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A형과 B형을 바꿔주면 될 겁니다. A형이고 B형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모순이 나타나나요? 네, 이 조건도 만족하고 다른 조건도 충분히 만족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순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웠던 가설은 맞다고 생각하고 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꿀팁이에요. 아주. 일단 기억. O형의 수는 56명이죠. B형의 수는 54명이죠. O형의 수가 더 많다. 맞는 겁니다. RH 플러스 형들 중 AB형은 20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AB형은 20명이잖아요. 20명. 근데 AB형 중에 RH 플러스 형이 있을 거고 RH 마이너스 형이 있을 거예요. RH 마이너스 형은 자, 이 위에 있는 조건을 보게 된다면 1명이래요. 1명. 그러면 RH 플러스 형은 19명이겠죠. 그래서 19명, 1명 더해서 20명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겁니다. 자, D급번 봐볼게요. 항 A 혈청은 뭐죠? 네, 알파를 말하는 거죠. 알파.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수는, 자, 알파에 응집되는 사람은 누구죠? 네,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혈액형은 A형과 AB형이 될 거예요. 그거에 응집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네, B형과 O형이겠죠. 이 합을 계산하면 이 친구들은 네, 90이 나오고 이 친구들은 110이 나옵니다. 110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자, 2018년 6월 16번 문제 어떻게 풀었죠?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방법, 가설이죠.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 이게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생님 가설은 언제 사용해요? 아마 막막할 때, 내가 조건이 너무 모호해서 조건을 해석할 수가 없을 때, 그럼 막막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41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2018년 9월 15번 문제. 네, 한번 봐볼게요. 기억은 대립 유전자 A, B, C에 의해, 니은은 대립 유전자 D, E, F에 의해, 디귿은 G에 의해. 자, 보면
기억과 니은 디귿은 다 대립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한 쌍. 하지만 기억과 니은을 보면 대립유전자가 3개죠. 기억과 니은은 복대립유전이라는 겁니다. 디귿은 복대립유전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고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21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네요. 아, 연관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부모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찾는 게 포인트네요. 연관 상태 찾기. 아시겠죠? 그러고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감수분열 시 부모 한 사람에서만 한 사람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비분리가 누구에게서 일어났고 M1기에서 일어났는지 M2기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이것들을 확인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정상세포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게 2 아니면 3이래요. 다운 증후군으로 나타낸대요.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이다. 어떤 게요? 획형이. 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연관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혹은 자녀의 연관 상태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염색체는 짝대기로 그리겠습니다. 아빠의 염색체. 아빠는 일단 A 기억, 니은, 디귿이 다 21번 염색체 있죠? 그러면 전 21번 염색체만 따로 그려볼게요. 엄마 있고 아빠 있고 그다음 밑에 자식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식 1까지는 정상이에요. 자, 여기서 또 포인트. 비분리가 나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정상을 먼저 해석해서 비분리를 마지막에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비분리는 좀 나중에 해석하고 정상 먼저 해석을 하자.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일단 부, 이게 부라고 해볼게요. 부, 이게 뭐? 아빠 같은 경우에 A 유전자, C 유전자 가지겠죠. 그 다음에 D 유전자와 F 유전자를 가집니다. 근데 DF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D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D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아직 아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라지 G, 스몰 G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몰라요. 엄마는 봐봅시다. 엄마는 일단 AB를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AB. 그 다음에 EF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스몰 G를 가지고 있는다는데 이거는 그냥 적어두면 되겠죠.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자녀 1을 봐봅시다. 자녀 1. 이 친구를 자녀 1이라고 줄게요. 자녀 1 같은 경우에 B와 C를 가지고 있죠. BC. 근데 BC는 엄마 아빠한테서 받을 거예요. 자, B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B. 아빠는 B가 없죠. 엄마한테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스몰 G 가지고 있을 거고, 아빠한테서 C를 받았대요. 아빠한테서 C를 받았는데, 자, 자녀 1은 라지 G를 가지고 있죠. 자, 이쪽에 라지 G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빠한테서는 여기에 라지 G가 있었다는 거고 반대쪽에 스몰 G가 있었다는 거겠죠.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봐볼게요. 자녀 1은 D와 F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녀 1의 D는 엄마한테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빠한테서 받았을까요?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그죠? 왜? 아빠만 D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아빠는 그러면 얘와 얘 염색체 중에 이 친구를 줬는데 여기에 D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다음에 그럼 반대에는 엄마한테서는 F를 받았겠죠. F. 아, 엄마한테서
B를 받았는데 B는 F와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부모의 나머지 연관 상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D가 있으니까 반대쪽에는 F가 있어야겠죠. 여기는 E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관 상태를 우리가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나요? 자식을 통해서 구했죠. 네, 여기서 팁은 부모의 연관 상태는 자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중요하니까 적어볼게요. 부모의 연관 상태, 자식을 통해서 추론 가능하다. understand? 네.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자, 그러면 봐볼게요. 자녀 2, 3 중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나타낸 생식세포와 결합이 된 친구가 있대요. 자, 그럼 자녀 2가 정상인지 자녀 3이 정상인지 봐볼게요. 자녀 2 봐봅시다. A와 B를 가지고 있대요. A와 B, 정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와 B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아빠한테서 A를 받았고 엄마한테서 B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F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F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E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자손이 아니구나. 비분리가 일어나서 나타난 생식세포와 결합이 된 자손이구나. 이가 돌연변이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가 돌연변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일단 누구에게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는지 2분열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봐봅시다. 일단 아빠 같은 경우에 A 아니면 C 둘 중 하나를 줄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줄 수 있죠. 그죠? 둘 다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둘 다 주면 자녀 2에게 C가 있어야겠죠? 아마 이 친구만 줬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 일단 B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손 2의 B는 아빠한테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B를 줘야 되고 자, 여기 이걸 봅시다. 자녀 2는 라지 1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지 2는 아빠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엄마는 라지 B를 가지고 있고 라지 1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자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상동염색체 이 두 개가 자손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겠구나. 감수 1분열에서 엄마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났겠구나. 그래서 자손은 아마 연관 상태와 유전자형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녀 1은 C, D, G가 연관된 염색체를 갖는다. 볼게요. C, D, G 연관된 거 맞죠? 다운 증후군, 네, 자녀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이다. 자, 여자에게서 일어났고 여자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자,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나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어떤 논리예요? 일단 물음에 성실히 답하면 됩니다. 염색체가 연관되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누구에게서 일어났는지, M1인지 M2인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확인을 한 거죠. 그림을 왜 그렸어요? 연관이라면서요. 그럼 연관이면 연관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관 상태를 알아채기 위해서 연관 상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봐볼게요. 페이지는 42페이지 2020년 6월 15번. 자, 이 문제는 가계도의 개념이 많이 껴있으니까 제외하고 나중에 풀게요. 자, 그러면 2020년 6월 문제 15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몸색은 상염색채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단일인자 유전이죠. 대립유전자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 복대립유전이구나. 그러면 우열 관계를 판단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게 뭐 있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표현형이 4가지다. 오, 당연하지.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갈색, 흰색, 회색, 검은색, 붉은색이 있대요. 아, 그러면 이 갈색은 A의 A인지, 회색은 B인지, D인지 이런 거 확인해야겠네요. 그죠? 우열 관계 판단하고 그 대립 유전자에 맞는 표현형을 찾는 것, 그게 복대립 유전의 핵심이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자, AD와 BD 몸색이 서로 같대요. 이 말은 뭐죠? D가 우성이라는 거죠. 네, D가 A와 B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다르대요. 그러면 E가 우성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봤을 때 E가 A보다 열성이라는 거네요.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열 관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열 관계가 정해졌고, D가 어떤 표현형인지 이 밑에 조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회색과 검은색이 교배해서 800개치를 얻었다. 그랬더니 자손에게서는 검은색과 붉은색이 1대1로 나타났대요.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적어볼게요. 회색과 이제 검은색이 만나서 검은색과 붉은색 자손이 태어났대요. 1대1로. 그러면 봐볼게요. 자, 회색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회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검은색은 검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고, 붉은색은 붉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 여기에 붉은색이 있겠네 라고 바로 판단 내릴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나가 봅시다. 선생님 좋아하는 거 있죠? 가설. 첫 번째 가설 어떻게 세우냐. 자, 이 붉은색 있잖아요. 붉은색은 부모에게서 받았겠죠. 엄마한테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빠한테서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받았다고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 이 회색 표현형이 회색, 붉은색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해볼게요. 회색, 붉은색이 만나서 회색이 됐잖아요. 그럼 회색이 더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열 관계가.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봐볼까요? 검정색일 수도 있죠. 네, 검검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검회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검불일 수도 있어요. 검검이라면 가능한가요? 네, 검검이라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자, 만약에 이거라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회검, 그 다음에 불검입니다. 이 표현형은 뭘까요? 이 표현형은 뭐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일단 첫 번째로 회색과 검은색은 무조건 만나게 되겠죠. 무조건 만나게 되는데 회색이 되거나 검은색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근데 회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회색에 비해서 우성이다. 그럼 이 두 개는 검은색이 되겠죠? 아, 그러면 자,
붉은색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검은색만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을 볼까요? 검은색과 회색. 그랬을 때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회검, 그리고 어떤 거죠? 네, 회회. 쭉쭉쭉 나타나는데, 자, 회회가 나타났다는 거는 회색 표현형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식에게서 회색 표현형이 없습니다. 아, 두 번째 가설도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고요. 이것도 봐볼게요. 이거는 자손에게서 회불이 나타나게 되겠죠. 회불이 나타난다면 표현형이 회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붉은색이 여기 아빠한테 쓰이지 않고, 자, 회색 표현형인 부모에게 쓰이지 않고 여기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죠? 잠시만요.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봐볼게요. 회색에 붉은색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붉은색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검은색과 붉은색이어야겠죠? 자, 그러면 회색 같은 경우에 검은색이랑 만나서 검은색이 되겠죠. 회색과 붉은색이 만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회색이 되지 않고 붉은색이 되잖아요. 아, 그럼 여기서 일단 검은색은 회색에 비해 우성이고 붉은색도 회색에 비해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검은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검은색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러면 검은색이 붉은색에 비해서 우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조건 클리어. 두 번째 조건 봐볼게요. 갈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붉은색, 회색, 갈색이 2대 1대 1로 나왔다. 아,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갈색 부모와 붉은색 부모가 있다. 그랬더니 붉은색과 어떤 게 나왔죠? 네, 회색, 갈색. 회색, 갈색이 나왔다고 해요. 자, 여기도 살펴볼게요. 갈색 표현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갈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붉은색도 마찬가지, 회색도 마찬가지, 갈색도 마찬가지. 자, 그럼 여기 회색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붉은색이랑 갈색은 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회색은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서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갈색, 회색이 되겠죠? 갈회. 첫 번째 케이스. 갈회일 경우 갈색은 회색에 비해서 우성입니다. 선생님 왜요? 갈색과 회색이 만나서 갈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봐볼게요. 이 붉은색은 붉은색이어서 붉은색일 수가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자식에게서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오나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안 되는구나. 그럼 붉은색 갈색이어서 붉은색이라면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회색이 나오지 않거든요. 세 번째, 붉은색과 회색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면, 자, 회색과 회색이 만나서 회색이 만들어질 거고, 갈색과 회색이 만들어져서 갈색이 만들어질 거고, 붉은색과 갈색, 붉은색과 회색이 만나서 붉은색이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모순이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설이 맞는 겁니다. 여기서 가설은 이 친구. 그래서 갈색 표현형은 갈색, 회색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고, 붉은색 표현형 부모는 붉은색, 회색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하나하나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왜요, 선생님? 어떤 유형이든 이렇게 풀면 풀 수 있거든요. 네, 뒷북 풀이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 붉은색 같은 경우에 붉은색 갈색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붉은색 회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열관계를 따져볼게요. 자, 붉은색, 갈색이 만나서 붉은색이 됐잖아요. 그 말은 갈색보다 붉은색이 우성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검은색이 더 우성이랍니다. 아, 그럼 구했다. D, A, E, B잖아요. 아, 그러면 D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검은색이 나오고 A는 붉은색, E는 갈색, B는 회색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구했어요. 어떤 거요? 우열관계와 대립 유전자의 표현형을 구했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의 몸색은 갈색이다. 기억은 어디 있죠? 네, 기억은 BB입니다. BB를 가지고 있으면 회색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색은 아니다. 니은의 유전자형은 AB냐고 물어보네요. 자, 니은은 뭐죠? 붉은색 수컷이죠. 이 친구를 물어보네요. 이게 AB 유전자형을 나타내냐고 말합니다. 자, 붉은색은 A죠. 회색은 B죠. AB 맞죠? AB 맞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풀어볼게요. 자, D급번 확률 계산할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같이 봐볼게요. A 수컷과 D를 교배했을 때 붉은색 몸 표현형 A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래요. 자, A의 수컷 봐볼게요. A는 뭔지. A는 붉은색 자손을 나타내네요. 즉, 이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붉은색 자손.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붉은색 갈색을 나타내는 A가 있을 수 있겠죠. 즉, 붉은색 갈색이니까 A, 이 유전자형을 갖는 표현 남편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붉은색 회색이니까 AB 이거와 DE가 교배해서 붉은색 몸 표현형 A를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나눠서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때 확률이 얼마 나오고 두 번째 케이스 때 확률이 얼마 나오는지 봐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잖아요. 일단 A 같은 경우에 총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교배를 했을 때 붉은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A와 D가 만났을 때는 붉은색이 안 나타나죠. 왜? D가 더 우성이니까. A와 E가 나타나면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다. 맞나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도 봐볼게요. 이 밑에 2번도 일단 2분의 1로 시작하죠. 2번도 A와 E가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색이 나타내려면. 그럼 네 가지 중 하나니까 4분의 1 합치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로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가설을 세워서 해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엔 다 구해지는구나.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유형이 와도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하기 싫어도 좀 연습하면 나중에 아주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로는 43페이지 왼쪽 상단에 2020년 9월 17번 문제 봐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일단 염색체가 모두 상염색체에 있대요. 근데 일단 궁금한 거, 혹시 다 독립되어 있니? 즉 유전자가 다 다른 염색체에 있니? 이거 첫 번째로 궁금해요. 독립이니 아니면 연관되어 있니?
그리고 기억은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현형이래요. 그 말은 단일인자, 복대립은 아니죠. 우열관계는 A가 더 우성이랍니다. 니은도 단일인자 유전이고 지금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대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구나. 그리고 디귿은 복대립 유전이랍니다. 근데 복대립 유전인데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와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는 우열이 분명하고 하나는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표현형이 같대요. D가 E에 비해서 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F와 FF가 표현형이 같대요. 그럼 F와 E 중에서 F가 더 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우열관계가 뚜렷한 거는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요? D와 F가 E보다 우성이다. 근데 뚜렷하지 않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 대립 유전자 3가지인데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D와 F가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조건을 볼게요. 자, 확률에 대해서 주어졌네. 확률. 자,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을 때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했잖아요. 만약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했죠. 다인자 유전에서. 기억나죠? 일단 위에 보면 우리가 독립인지 연관인지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독립인지 모르고 연관인지 모르니까 이 조건을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죠? 이때 막막하는 심정이 들 때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 독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 A, 다시 말해서 기억, 니은, 디귿 확률 구해서 곱해주면 이 16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기억이 이형접합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죠? 니은이 이형접합일 확률 2분의 1이에요. 디귿이 이형접합이 될 확률은 4분의 3일 거예요. 그랬더니 16분의 3이 나오더라. 독립일 때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조건에 모순이 없구나. 네, 그 말은 내 가설이 맞구나. 다 독립이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막막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 가설을 세워야 된다 라는 거.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번 DE, DF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다. 자, DE라면 D 표현형이죠. DF라면 DF 표현형일 겁니다. 다르죠? 기억 유전자와 니은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자, 이거 어떻게 판단했죠? 이 마지막 조건을 통해서 판단하게 됐죠. 그죠? 가설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표현형이 최대 24가지가 나오냐. 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을 때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볼게요.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 표현형의 개수가 몇 개 나오죠? 네, 2가지 나오죠. 니은 같은 경우에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A는 여기 있죠? 여기. 니은은 3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디귿은 몇 가지가 나오죠? 네, 디귿 한번 봐볼게요. 디귿, 부모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자손에게선 DE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고, DF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고, EE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고, EF 나타날 수 있어요. 네, DE 유전자형을 나타낼 때 표현형이 어떻게 되죠? 네, D, 이 친구는 DF, 이 친구는 E가 되고 이 친구는 F가 됩니다. 그죠? 총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되나요? 표현형 4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디귿은 4가지가 나타나더라.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니까 24가지 맞는 겁니다. 정답 4번. 아시겠나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조건은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에 너무 막막하잖아요. 왜 독립인지 연관인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문제 봐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0년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충분하니까 풀 수 있으니까 같이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고 해요. 단일 인자 유전이죠. 그러면 대립 유전자 간의 우열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복대립이네. 복대립이면 더 우열 관계를 파악해야겠죠. 유전자가 4개가 있는데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면 하나는 우열이 분명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표는 이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에서는 A가 가장 우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D네요. 네, 그 다음 밑에는 B가 E에 비해서 우성이다. D가 E보다 우성이다. B, D는 네,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에 E는 각각 따로. 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 친구를 정리하면 우열 관계는 네, 나오게 됩니다. 우열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 대립 유전자가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냥 자료를 통해서 일단 한번 봐볼게요. B는 황색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B와 D는 네, 회색이래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봐볼게요. 이 조건, 네, 회색과 녹색이 교배를 했을 때 자주색, 황색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봐야겠죠? 회색과 녹색이 교배를 했더니 자주색과 황색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이 표현형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지 써보겠습니다. 회색이 나타나려면 B, D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녹색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 자주색도 네, 모르고요. 황색은 뭘까요? 네, 황색은 일단 B가 있어야 돼요. B. 일단 B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황색이 나타날 수 있냐? 일단 BB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면 황색이 나타날 수 있겠죠. 혹은 BE, 두 번째 BE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황색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오케이, 개공수 나눴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약간 막혔다 라는 느낌이 들으면 네, 가설을 해야겠죠. BB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B라면 자, 여기에서 B 하나 받고 여기서 또 B 하나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B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원래 B는 황색인데 이제 B보다 열성인 게 여기에 오게 된다면 이 표현형은 황색이 되게 되겠죠. 이 표현형은 황색이 되게 되겠죠. 근데 녹색이래요. 그 말은 여기에 반드시 A가 와야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A의 표현형은 녹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A와 B가 만나면 녹색이 하나쯤 나와야 되는데 자손에게서 녹색이 나오지 않네요. 모순이네요. 그래서 황색의 유전자형은 BB가 아니구나. 이거는 모순이구나. 그럼 이거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E, 즉 여기 E는 회색에서 온 게 아니죠. 녹색에서 온 거겠죠. 녹색에서 왔구나. 여기 녹색이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녹색은 자, 유전자형을 몰라요. 그러면 유전자형을 한번 가설해 봅시다. 자, 만약에 E1라면 두 번째, 그 다음에 E 있고
D가 올 수 없는 거죠. 이 D가 오면 네, 이 D가 오면 D가 올 수 있겠네요. D가 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어떤 게 올 수 있죠? B가 오게 된다면 이 B는 황색의 표현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녹색의 표현형이죠. B는 못 오죠.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EA. 여기서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정답은 첫 번째지만 우리는 네,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가볼게요. 만약에 표현형이 이렇게 된다고 해보죠. 표현형이 ED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E와 B가 만나서 황색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와 D가 만나서 회색이 나와야겠죠. 자손액에서. 근데 회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모순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세 번째, EA 유전자형일 때, 자, 이때는 B와 E가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황색이 나옵니다. 황색 나오죠. B와 A가 만나서 네, 자주색이 나와야 되네요. 왜냐하면 B와 A 만나면 A 혈액형이 A 유전자형이 나오자 죄송합니다. A 표현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EA라면 녹색 표현형을 갖는데요. 여기서도 모순이 있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서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E는 녹색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D와 E가 만났을 때 자주색이 되어야 된다. 즉 D는 자주색이다. 남은 거 A는 어떤 거죠? 네, 아마 갈색이겠네요. 네, 갈색.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들은 다 구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유전자 간의 우열관계 구하고 대립유전자가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구할 거 다 구했죠. 그러면 문제 풀러 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직 조건을 우리가 아직 하나를 해석 안 했는데요? 네, 조건을 아직 해석하지 못했죠. 그럼 조건을 한번 해석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황색 개체와 갈색 개체가 교배해서 800 개체를 얻었는데, 네, 갈색, 자주색, 회색이 2대 1대 1이래요. 오, 오케이. 그렇다면 자, 이것도 밑에 한번 써봅시다. 황색과 갈색, 이랬을 때 갈색과 어떤 거죠? 자주색, 회색이 2대 1대 1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형에 맞는 유전자형을 한번 써봅시다. 황색이 나오려면 일단 B가 있어야겠죠? B가 있어야 되겠고, 갈색이 나오려면 A가 있어야 되죠. 왜? A는 갈색의 표현형을 띠니까. 여기 밑에 있는 갈색도 A를 띄어야겠죠. 그죠? 자주색은 네, D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색은 B와 D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D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기 D라면 BD 만나서 황색이 될 수가 없죠. 그 말은 갈색 유전자형에 D가 있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복대립은 어렵지 않다. 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봐볼게요. 그리고 여기 자주색이 하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자주색은 D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D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자주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 B가 온다면 황색이니까 BB이면 황색이 되겠죠. 또 BE이면 황색이 될 거예요. 만약에 BB라고 해봅시다. BB면 D와 B가 만나서 회색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 E가 와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네, E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갈색이 두 개가 나온다는데 그거는 A, B, A, E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가는 갈색이다. 네, 갈색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유전자형은 BB이다.
비빈 개체가 있다. 자, 기억이 먼저 봐봅시다. 기억은 네, 회색과 녹색 개체가 교배해서 생긴 자손이네요. 자, 이 자손이죠. 이 자손. 여기 자손에서 비비 있나요? 네, 비비 없죠. 비비 없습니다. 비비 없다. 그러고 디귿 봐볼게요. 디귿. 니은에서. 니은이 어디죠? 네, 니은은 황색과 갈색이 교배해서 만들어낸 자손이네요. 이때 갈색과 자주색이 교배해서 네, 자손을 얻을 때 황색이 확률이 4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죠. 일단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자, 일단 여기서 A 개체는 한 가지인가요? 네, B 개체는 일단 한 가지예요. B를 보면 자주색이잖아요. 자주색. 네, D 구했죠. 근데 A는 AB도 있고 AE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첫 번째, 이제 갈색이 AB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DE 유전자와 교배해서 나오는 확률. 두 번째, AE 유전자형일 때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B 유전자형을 가지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가 교배를 해서 황색일 확률이래요. 황색. 즉 표현형이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B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B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B와 D가 결합되면 황색이 안 나오고 회색이 나오죠. 아, 오케이. 벤. B와 E가 만나면 네, 황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 하나,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경우 A, E가 나올 경우도 두 가지 중 하나죠. 그래서 2분의 1. 여기서도 자, 구해야 됩니다. 황색이 나올 확률. 표현형이 B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B 자체가 없네요. 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0이겠구나. 즉 정답은 8분의 1이구나. 근데 4분의 1이라고 하고 있죠. 네, 글러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복대리 뮤전을 어떻게 풀었죠? 뭐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푼 게 아니라 우리는 복대리 뮤전일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거를 알았고,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써봤죠. 얘가 황색이 되기 위해서는 BB가 있고 BE가 있는데 이 경우는 되나? 이 경우는 되나? 이렇게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누구한테는 이게 정말 답답하고 오래 걸리는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대리 뮤전만은 조금 네, 이렇게 좀 지루하지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는 44페이지 2021년 9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봐볼게요. 가, 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점 색채에 있대요. 서로 다른이니까 네, 표현형의 개수나 확률을 구할 때 각각 구해야 되겠죠. 각각. 그래서 곱해주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는 단일인자 유전의 네, 복대립이 아니네요. 우열관계 구해야겠죠? 네, A가 우성이랍니다. 나는 단일인자 유전이고 우열관계가 제시되어 있네요. B와 B별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는 단일인자 유전의 복대립 유전입니다. 그런데 표현형이 네 가지라고 하네요. 대립 유전자가 네 가지인데 표현형이 네 가지다. 다 우열관계가 분명한 거겠죠. 얘네들 간의 우열관계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 봐볼게요. 자, 이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 12가지가 나타난다. 자, 가나 다는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형을 구할 때 각각 9에서 곱한 게 12가지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가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가는 A와 A별 두 가지가 나오겠죠. B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BB, BB별, B별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12가 되기 위해서는 다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그럼 봐볼게요. 자, D,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다의 유전자형을 지금 쓸 거예요. D와 F가 나타날 수도 있고 D와 G 유전자형을 나타낼 수 있고 E와 F 유전자형, E와 G 유전자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D와 엄마의 F가 만나서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아버지의 D와 엄마의 G가 만나서 자손 하나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E와 엄마의 F, 네, 이렇게 쭉쭉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된대요. 표현형 두 가지. 이걸 보고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면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든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고 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는 이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 어떤 경우에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조건을 봐야겠죠. 다음 조건을 봐볼게요. 이 조건, 여기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엄마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래요. 자, 가나 다 독립이죠. 확률은 각각 9에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A 봐봅시다. 엄마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아빠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 아니네요. 1이네요. B는 2분의 1이고, 그럼 8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다가 4분의 3의 확률을 지녀야 되네요. 자, 이 조건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지금 일단 어머니의 표현형이 일단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손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DD 있고 DE 있고 FD 있고 FE 있어요. 엄마는 DE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엄마는 DE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해석하고 있지 못합니다. 막막하죠? 이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D가 우성일 때, 두 번째 경우 D가 열성일 때 구해보는 겁니다. D가 우성일 때는 표현형 D가 나오게 되겠죠? D가 열성일 경우에는 엄마는 표현형이 E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이 자손은 유전자형이 DD니까 D 표현형을 나타내죠. 자, 지금은 첫 번째 가정 말고 두 번째 가정을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틀린 것부터 해야지 조금 시원할 것 같아서. D가 만나면 이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D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D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엄마가 이 표현형을 지니고 있는데 자손에게서 E가 3개가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4분의 3의 의미는 어머니와 같을 경우의 수가 3가지라는 거잖아요. 4가지 경우 중에서 3가지. 즉 여기서 3가지가 E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못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설은 모순이네요. 그죠? 여기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E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E가 3개 나오지 못한다. 그럼 첫 번째 가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은 D가 우성이잖아요. 그럼 여기 D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 D가 나온다면 네,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D가 F보다 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는 모릅니다. 일단 이 가설이 맞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거, D는 E와 F보다 크다 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자, 여기서 조건을 해석했으니까 다시 이전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손의 유전자형에서 표현형이 2가지가 나타나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일단 D와 F 유전자형은 D 표현형을 나타내게 되겠죠. 아, 오케이. 그리고 DG 표현형은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막막해요. 아, 그러면 이때 가설을 세울 타이밍. 자, 첫 번째는 D가 우성인 경우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G가 우성인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G가 우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G가 우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G가 우성이라면 이 친구는, 여기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G가 우성이라면 이 친구는 G 표현형이 될 거고, 이 친구도 G 표현형이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G가 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E 아니면 F 표현형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G가 D보다 우성이라면 표현형이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3개가 나오네요. 표현형이 2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3개가 나타난다? 네, 모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반드시 D가 더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일단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표현형이 D가 나타나고 D가 G보다 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E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F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G가 여기서 만약에 G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G가 나타나게 되면 표현형이 3가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G 유전자형일 때는 반드시 이 표현형이 나타나야겠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F 표현형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F 표현형이 나타나면 또 표현형이 3가지가 나타나는 거니까, 아, 그래서 반드시 이 표현형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 표현형이 나타나고 이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니까 우열관계가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E예요. 그 다음에 F와 G는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구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열관계 다 찾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구한 거는 다 지울게요. 지우지 말고 옮겨 놓읍시다. 저에게는 아주 좋은 굿노트가 있기 때문에. 자, 봐볼게요.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 자, 기억은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죠? 기억은 일단 A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별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D와 E가 만나면 D가 나타나죠. 이럴 경우를 구해봅시다. 근데 A와 B, D 서로 독립이죠.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될 거예요. 일단 A가 나타날 확률을 구해보죠. A가 나타날 확률은 여기서 4분의 3이죠. 간단하니까 빠르게 할게요. B별은 몇이죠? 2분의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나타날 확률은 2가지 나옵니다. D, E, DG 4분의 2죠. 2분의 1이겠습니다. 이 3가지를 곱해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이 문제 우열관계를 파악하려고 이 조건을 파악할 때 자, 자손의 유전자형을 다 썼어요. 그러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찾으려고 가설을 세웠어요. 선생님 언제 가설을 세웠죠? 내가 이거 어떻게 풀지? 막막하네? 라고 느꼈을 때 가설을 세웠습니다. 아시겠죠? 그 가설을 세우는 타이밍 반드시 좀 연습 혹은 이해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2021년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자, 봐볼게요. 일단 그 전에 문제를 좀 지우고요. 네, 다 지웠습니다. 마지막 여기도 탁. 문제를 읽어봅시다. 가나 다는 서로 다른 상념식체에 있대요. 그러면 각각 곱해져서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가는 단일인자 유전의 복대립이 아닙니다. 우열관계 주어졌고요. B도 단일인자 유전의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다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복대립 유전이네요.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통해서 우열관계를 찾아야겠죠. 우열관계를 찾아봅시다. 자, 나 다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나 다만 주어져 있습니다. 가는 왜 안 주어져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추론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 다음에 기억이 태어날 때 가나다 표현형이 12가지래요. 가나다 표현형이 12가지. 그러면 몇 곱하기 몇 해서 12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표현형의 같은 확률은 16분의 3이래요. 자, 일단 이 12가지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일단 가의 유전자형을 모르니까 가는 네모로 쳐놓을게요. 네모 곱하기 B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죠? B는 3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3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의 우열관계를 모르죠? 다의 우열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뒤에도 몇 가지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A는 표현형이 4가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경우의 수 2 곱하기 3 곱하기 2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1 곱하기 3 곱하기 4 될 수 있을까요? 네, 4. 복대립 유전이 지금 우열관계가 뚜렷하대요. 그렇다면 대립 유전자가 3개니까 표현형의 개수는 3개가 나와야겠죠. 4개가 나올 수가 4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이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복대립에서는 표현형이 2가지가 나타나야겠네요. 한번 자식들의 유전자형을 써볼게요. 이건 좀 색을 좀 달리해서 D, E, D, F, F, E, 그 다음에 FF죠. 자, 여기서 표현형이 2가지가 나타나야 된대요. 자, 일단 이 친구 F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건을 더 봐보도록 합시다.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래요. 이거는 일단 A 유전자형을 모르죠. 그래서 A도 못 구하고, 일단 아버지가 DF를 갖고 있는데 DF가 표현형이 뭔지 몰라요. 물음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조건은 뭐구나, 이 조건은 뭐구나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웬만한 문제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조건이 뭐구나, 이 조건은 뭐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조건을 해석해야지 이 16분의 3이 뭔지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 이거 보고 아, 어떤 거구나 해석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봐볼게요. 어머니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래요.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A는 어머니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B도 2분의 1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 DF 표현형에 나타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복대립 유전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봅시다. 자, 너 일로 가고, 자, 일단 D 나올 거고요. DF 나올 거고요. 자손의 유전자형에서는 D 나올 거고요. F 나오겠죠. 여기서 DF 이게 엄마의 표현형이죠. 엄마의 표현형. 엄마의 표현형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나온대요. 자, 근데 엄마의 표현형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D가 우성인 경우. 자, 그럼 D가 우성인 경우 이거 D죠. 이것도 D예요.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모순이구나.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뭐가 있죠? 네. 두 번째 경우는 F가 우성인 경우다. 그러면 이거 F고 이게 D고, 나머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F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F가 아니라 E겠죠. 여기서 우열관계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D는 열성이고, 그 다음에 네, E 같은 경우에 F에 비해서 우성이다. 그러면 우열관계가 나오네요. E가 제일 우성,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D구나.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조건으로 우열관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16분의 3 혹은 네, 이 조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조건을 본다면 자, FE 만나면 뭐죠? 네, E죠. 이거는 어떤 거죠? 네, F죠. 이거는 E죠. 네. 아버지와 모두 같을 확률. 아버지는 다의 표현형이 어떤 거죠? 네, 다의 표현형이 F입니다. F. 자, F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적어두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확률이 몇이죠?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A가 4분의 3이 되어야겠죠. 아버지의 유전자형 뭘까요? 아버지의 유전자형.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A에 대해서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A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네,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D는 E에 대해서 우성이다. 네, 틀렸고요. 우리가 밑에 구해놨죠. 그리고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 자, 기억이 뭔지 봐볼게요. 기억. 자, 일단 더러우니까 좀 지우고요. 기억이 태어날 때, 이 부모에서 태어날 때 가의 유전자형은 최대 3가지냐. 자, 가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교배가 된다면 가가 태어날 거예요. 가는 라지 A 가질 수 있고, 라지 A, 스몰 a 가질 수 있고, 스몰 a 가지니까 최대 3가지. 네, 맞는 거죠.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확률은 8분의 1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니은은 이거죠. 아버지의 유전자형을 일단 먼저 구해볼게요. 아버지의 유전자형, 아버지 표현형이죠. 아버지는 일단 네, 라지 A 표현형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BB 표현형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E 표현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 구해볼게요. 라지 A 표현형에 나타날 확률 얼마죠? 라지 A 표현형에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BB 표현형에 나타날 확률은
이것도 2분의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나타날 확률은 이것도 2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좀 어떠셨나요? 네,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당연하지, 이걸 왜 이렇게 천천히 풀지?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뭐 잘하고 있는 친구는 그대로 쭉 열심히 하면 되고요. 못하고 있는 학생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논리 있잖아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 그거를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복대리 비전도 조금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뭔가 느리게 풀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이대로 쭉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